안녕하세요. YBM 중국어 학원 신 HSK의 한수 강사 페이페이 박은비입니다. 먼저 제가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준비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딱 봐도 제일 중요한 데는 여기 그쵸? 빨간 밑줄이고요. 저는 이런 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HSK 4급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파트는요. 그쵸? HSK 4급 독해 파트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제일 많이 멘붕을 겪으신다는 독해 이 부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출제 유형부터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쵸? 이 부분 유형을 보면요. 시간 관계를 묻는 문제도 나오고요. 병렬 관계를 묻는 문제도 나오고요. 주어를 찾는다거나 논리적으로 어떻게 붙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묻는 문제들도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은 시간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시간 관계는요, 최근에 출제 빈도수는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신다면 쉽게 맞추실 수 있는 문제들이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이 두 개의 문제를 화면에 띄웠어요. 이 두 개의 문제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찾으셨나요? 이비엔이라고 답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틀리지는 않아요. 맞았어요. 근데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그쵸, 시간 관계였잖아요. 위에 있는 문제와 아래에 있는 문제에 모두 시간 표현이 있는데요.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저 위에 있는 문제는요. 먼저 A의 주어 TN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B에도 现在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선생님 근데 아래에 있는 문제에는요. 시간 표현 없거든요. 아니 틀리셨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딱 뭐뭐뭐뭐더 时候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오늘 한번 싹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답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키워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시간 명사예요. 시간 명사 표현들은요. 여러분이 중국어를 처음 배울 때부터 한 달 이내로 가장 많이 들었던 표현들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만 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해라고 나왔어요. 해와 달의 해 아니고요. 올해, 작년 할 때 그 해예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간 순서대로요. 前年 재작년이고요. 去年 작년이고요. 그 다음은 今年 明年 后年 순서대로 올해, 내년, 후년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시간 명사라고 생각을 잘 안 하고 놓치시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每年이에요. 여러분이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얘도 시간 명사로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는 이 표현들을 가지고 딱 날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 있는 글자들 중에서 nien이라는 글자를 지금처럼 tn으로 바꾸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前天, 今天, 明天, 后天, 每天까지 딱 좋죠. 근데 뭐가 이상해요? 취라는 글자가 이상해요. 옆에 tn이 없어요. 선생님이 PPT 잘못 만든 거?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취라는 글자는 날짜에서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느냐? 어제를 얘기할 때는요. 취 대신에 주어라는 글자를 써서 주어 tn이라고 하시면 돼요. 정리되셨나요? 그래서 해와 날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파트는요. 주와 월인데요.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은 달력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자, 박스가 쳐져 있는 데가 이번 주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무슨 주라고요? 이번 주예요. 그쵸? 그래서 저거라고 쓰시면 돼요. 왜요? 2번이니까요. 저가 반짝반짝하고 있죠. 자, 그럼 이번 주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지난주는요. 달력에서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그렇죠. 위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위에 있다고요. 그래서 위를 나타내는 샹을 붙이시면 돼요. 똑같은 논리예요. 이번 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 주는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그렇죠. 밑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밑에 있다고요. 그래서 아래를 나타내는 시아거를 붙이면 돼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2번을 나타내는 건 저거, 지나간 건 위에 있으니까 샹거, 다음에 다가올 것은 아래에 있으니까 시아거, 요 뒤에다가 주나 월을 나타내는 표현을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붙여볼까요? 첫 번째 있는 애 얘 누구예요? 그쵸, 싱치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있는 애는 여러분들이 주라는 표현으로 잘 연상을 못하셔서 별표까지 붙여놨어요. 리바이라는 표현이고요. 요 둘은 주를 나타내고 마지막에 있는 단어 위에는 월을 나타내죠. 그래서 요 아이들 뒤에 얘네들을 붙여주시면 주와 월을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정리되셨나요? 그래서 시간 명사가 보인다면 먼저 일어난 일부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되셨나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간 부사예요. 그쵸? 딱
두 개만 준비했어요. 볼게요. 시점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땅 뭐뭐뭐뭐 시라는 게 첫 번째 표현이고요. 땅 뭐뭐뭐뭐 더 시호 하는 게 두 번째 표현이에요. 앞에 있는 땅은요. 괄호 안에 있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땅 뭐뭐 시, 땅 뭐뭐 더 시호가 보이면 뭐뭐 할 때라고 해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구나 하는 것만 빨리 캐치해 주시면 돼요. 정리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아까 먼저 봤던 문제들의 이제 정답을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아까 그 문제예요. 우리 시간 명사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A번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쵸? 주어티엔 찾으셨어요? 그쵸? B에 있는 건 뭐가 보여요? 그렇죠. 现在라는 명사가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한다면 어제가 있고 지금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를 놓고 그 뒤에다가 지금을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C 문장을 한번 볼게요. 지혜구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데 결과적이구나. 얘 무조건 마지막. 이러시면 틀릴 수도 있어요. 지혜구어라고 해서 무조건 마지막에 놓으시면 안 되고요. 저 내용을 잠깐 볼게요. 지혜구어 不小心摔倒了. 뭐 했대요? 넘어졌대요. 넘어졌다는 내용만 기억하고 위로 한번 올라가서 가볍게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我一边走路一边玩手机. 뭐 했대요? 길 가면서 핸드폰을 했대요. B는요. 到现在我的腿还疼呢. 나 다리가 아직도 아프대요. 얘랑 얘를 연결하려고 보니까 너무 뜬금없잖아요. 어제 핸드폰 했는데 갑자기 다리가 왜 아파? 손가락이 아파야지. 이상한 거 같은데 그 사이에다가 넘어졌다를 딱 연결을 해보니까 너무 자연스럽죠. 어제 핸드폰을 하고 가다가 스몬비처럼 가다가 꽝 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자연스럽죠? 그래서 넘어졌다는 표현은 요 뒤로 연결해 주시면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정리되셨나요?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요. 뭐가 보여요? 우리 아까 찾았었죠? C에 있는 땅 뭐뭐뭐뭐 더 시호예요. 시간 부사어가 보인다면 시간 부사어는 맨 앞에다 놓고 배열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맨 앞에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랑 B의 내용을 볼게요. 一边喝茶一边听听音乐. 그쵸? 한편으로 차를 마시면서 노래를 듣는다예요. 뭐 할 때요? 내가 心情不好 할 때요. 기분이 안 좋을 때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B를 보니까 我喜欢去安静的地方. 나는 조용한 장소에 가는 걸 좋아해요. 나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차 마시고 음악 들어.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좀 이상하잖아요. 나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조용한 곳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음악을 듣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 다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시간 관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병렬 관계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독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YBM 중국어 종로 신 HSK의 한수 강사 박은비였습니다. 우리 실강에서 만나요.